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분배적 정의 중에서 노직의 기출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노직. 사회적 유용성과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어렵잖아. 그지? 정형적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적 유용성이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일단은 뭐야? 바라는 분배의 결과의 모습이 있지. 이게 정형적인 분배 원리라고 합니다. 정해진 분배의 결과에 대한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야. 어떻든지 뭐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뭐 더 잘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최다층 뭐 사회적인 유용성을 따진다라든지 아니면 공은 뭡니까? 선이고 과는 악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정해진 분배의 결과를 제시하는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주장 보고 노직은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인데 왜 정형적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사회적 유용성과 도덕적인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로 이러한 정해진 분배의 결과가 있는 분배의 결과를 제시하는 분배 원리는 정형적인 분배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다? 나쁘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왜 나쁘지? 그거는 역사적 정의관에 의해서, 절차적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분배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필연적으로 재분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결과가 바라는 모습이 정해진 분배 결과가 있잖아. 그지?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의관입니까? 맞아. 과거에 그런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일련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러면은 그 소유권은 어때?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이잖아. 그지? 이 절차적 역사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그 소유권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은 이제 끝난 거야.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한 뭔가 제시를 하면은 그렇지. 반드시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분배하게 되고 그 결과 또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그렇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죠. 요점은 뭐야?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왜 나빠? 그렇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자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지. 그지? 왜? 그렇지.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분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직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노직은 비정형이다. 노직은 비정형이다. 이렇게 암기만 한 친구들은 이 선지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노직은 비정형인데 정형적이네? 그러니까 X야 라고 잘못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번.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 결과보다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노직의 분배적 정의관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역사적 정의관이라고 하죠. 역사는 뭐예요? 그렇지. 과거를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치?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그 역사적인 과정, 그 절차가 정의로웠느냐? 그게 정의로웠으면 그 소유물은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정당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과거를 한번 살펴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그 역사적인 과정,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 살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절차가 공정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됐지. 소유물을 갖게 되었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뭔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뭔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이러한 분배, 특정한 분배 기준을, 정해진 분배 기준을 제시하는 분배 분배 원리는 어때? 그지? 정형적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분배의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주장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뭔가 제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의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된 과거 사실부터 그지? 과거 사실부터 현재까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이게 정의로웠으면은,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소유 권리는 어때? 절대적인 권리라는 거지. 그지? 사회적 유용성이라든지 도덕적 공갈.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상 공정했는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거나 아니면 인성 바르지 못한 사람이 그 소유물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 사악한 인간의 소유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적 공갈을 따지기 때문이야. 그렇지, 선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악한 사람이 덜 가져가야 된다. 이런 특정한 정해진 분배 결과의 형식을, 즉 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 결국에는 노직은 소유 권리야. 즉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분배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분배 원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지, 절차적 정의관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노직의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 그 다음에 노직의 절차적 정의관을 이해를 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선지였습니다. 여러분들. 3번,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이거 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 원칙, 노직도 롤스하고 똑같이 자신이 제시하는 분배 원칙을 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노직의 정의 원칙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야,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야. 그렇지, 자신은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이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정의 원칙은 몇 개가 있어? 그렇지, 3개가 있지.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일련의 소유물을 갖게 된 절차가 뭘 따라야 된다? 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국가는 어떻게? 뭐로써? 그렇지, 교정자로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약간 그래서 이때 교정자로서 분배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조금 더 공부 조금 심화적으로 한 친구들이 3번 선지를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부의 분배는 선생님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이게 맞는 선지죠? 이런 질문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정자로서 국가가 이 역할을 완수를 하는 거지, 국가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야. 이 제3자야, 3자. 제3자로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정자로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경찰 있지, 경찰.
경찰이 내 물건 뺏어간 사람 혼내주고 내 물건 돌려줬어.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근데 경찰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물건을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경찰이 뭐 하는 거야? 개입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선지입니다. 공부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4번 정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생윤이 싫어져. 왜냐면 이런 이런 표현 때문에 내가 노직 최소국가 외웠는데 만이 나오니까 이때 약간 멘붕이 온다고. 그래, 설마 만이겠어? 이것만이겠어? 다른 것도 있겠지. 최소국가만이 뭐 정의로운 국가겠어? 이렇게 또 자신의 생각에 또 조금 몰리면서 뭘 생각해? 발레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년 풀 때 발레 생각하면 돼, 안 돼? 발레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들? 자, 이거는 노직은 최소국가, 오직 온리 최소국가만이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여러분 알았죠? 뭐라고? 온리 최소국가야. 그 다음에 이 천부적자들과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지난 롤스 분배적 정의 기출 선지 118개 그거 정리할 때 요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요거는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거 롤스의 주장이지. 이건 노직의 주장이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지? 노직은 자산은 어떻게 해서 자산이라는 것, 즉 소유 권리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일련의 그 소유물을 갖게 돼 일련의 과정이 정의로웠으면 그건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때 적용되는 분배 원칙이 뭡니까? 그렇지. 취득, 이전, 교정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만 잘 지켰으면은 그거에 대한 소유 권리,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유물을 갖게 되었으면은 그거는 직권 거야. 오직 배타적인 개인의 소유 권리인 거지 공동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롤스와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선지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X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가 됩니까? 아니죠. 감시자로서, 그렇지. 거래가 분배의 과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교정자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하죠. 그죠? 그런데 국가가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이 사람이 뭔가 주고받았을 때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7번. 사회는 자발적인 교환 체제다. 자,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give and take 생각하세요. give and take. 그렇지. 자발적 교환 체제. 이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자발적으로 교환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지? 요거 개념과 노직은 그런데 사회관이 자발적인 교환 체제라고 보는데 롤스 같은 경우는 뭐죠? 롤스는 협동 체제. 같이 뭔가 상호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동을 했고 그래서 뭔가 함께 나눠야 되는 공동의 자산을 나눠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은 사회관이 달라. 이와 관련돼서도 선생님이 지난 롤스 기출 선지할 때 정리를 했었죠. 자, 8번 선천적인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지 정의로운 분배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러한 분배 원리 제시하면 이건 정형적이야 비정정형적이야. 그렇지. 정형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나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아니죠. 그죠? 9번 제어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개입이랑 계속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이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개입할 수 있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소유권이 국가가 가지고 소유권자가
아니라 뭐로 하는 거야? 그렇지. 제3자로 개입을 한다라는 거지.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누구의, 그렇지, 개인의 자유에 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상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준다라는 건 오직 누가 결정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라는 사람이 있어. A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 물건이 있어. 이거를 A는 뭐야? B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지? 만약에 C가 뺏어갔어.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노직이 사회간이 뭐야? 자발적인 교환 체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이러한 국가간이라는 거지. 이런 사회간에 비춰서 봤을 때 자발적인 교환 체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지? A가 B한테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했는데 C가 강탈을 했어.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롤스는 달라. 롤스는 어떻게 되냐면, 롤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A, B, C, D가 있는데 C가 최소 수혜자야. 분배의 최소 수혜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분배 과정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최소 수혜자야. 그런데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차등의 원칙을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돼야 되고 특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되는 분배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A 같은 경우에는 나는 B한테 주고 싶어. 만약에 B가 뭐 딸이라고 해보자. A가 뭐 아버지고 나는 딸한테 다 주고 싶어 하는데 국가에서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그렇지,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C한테도 공유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된다. 이거 노직이 롤스의 입장에선 되니 안 되니?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뭐야? 사회관이 노직과 롤스가 다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꼭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10번. 국가의 모든 세금 아니죠. 자, 모든이 아니라, 그렇지, 부당한 세금이잖아. 부당한 세금. 특히 어떤 세금을 많이 비판을 했냐면 근로소득세. 그죠? 근로소득세는 뭐다? 그렇지, 강탈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강제 노동시키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롤스가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뭐 증여세라든지 아니면 부유세 이런 것들도 다 부당한 세금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세금 아니죠.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세금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 다음에 노직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그렇지. 최소 국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개인의 권리를 그렇지, 보장하기 위해서. 자, 11번. 최소 국가는 개인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여러분들 너희들이라서 미안해요. 자, 9번이랑 11번이랑 봐. 6번. 그러니까 이거 있지. 이렇게. 이거 문장을 너희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쌤, 이거 이때는 전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때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 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그렇지 분배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물이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제3자로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지. 언제 개입할 수 있지? 그렇지? 소유물이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지. 취득할 때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전할 때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생길 때는 교정자로서 나설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지. 그지? X지.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야. 노직 최소국가, 노직 최소국가 외웠지? 근데 많이 유일하게, 이건 또 유일하게까지 붙었네. 이거 오지, 그지? 자, only 최소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풀기는 사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로소득에 대한 이거는 그죠? 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로 노동시키는 거와 같다. 그죠? 대표적인 노직의 주장이죠. 그죠? 일한 대가를 국가가 가는 거는 일한 만큼, 그렇지, 정당한 수요물을 국가가 뺏어가는 거와 같다. 특이한 주장이죠. 사회적 약자들 분배는 그렇지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에 남 도와줄 때 그렇지 자선의 입장이지. 자선의 입장이라는 거는 남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야? 아니야. 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라는 뜻이지. 자, 오직 이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자, 15번 합의된 롤스네. 자, 선생님 롤스도 섞었어. 자, 합의된 정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자, 선생님이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 그지? 자, 노직, 소유권은 오직 취득 이전의 원리에 의해서 부여가 된다. 아니죠? 자, 교정에 의해서도,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부여가 되죠.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 맞죠? 업적을 단일 기준으로 하는 분배는 뭐야? 자, 업적이라는 특정한 결과에 대한, 그렇지, 분배 결과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형적이야, 비정형적이야. 그렇지. 정형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지, 정의롭지 않은 분배죠. 자,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는 뭐지? 이제 알겠죠? 정형적인 분배 원리다. 왜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정의롭다. 왜 정형적인 게 뭐야? 이제 정해진 분배 결과에 대한 모습, 형식이 있는 분배 원리는 뭐야? 결국 필연적으로 재분배하게 함으로써 어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정의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직의 정의관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하잖아. 그지? 정의롭다는 뭐가 정의로운 거야? 그렇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진짜 그걸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네 거는 아니야. 그렇지. 네 과거를 살펴봐.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과거를 살펴봐. 그러니까 역사적 정의가 아닌 거지. 자, 21번. 모든 재화는 그렇지. 이거는 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 그지?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제한은 어떻게? 그렇지. 도둑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첫 번째야. 그지? 부당한 절차에 따라서 획득되는 경우, 그거는 뭐야? 정의롭지 않은 그런 분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직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는 바로 노직의 뭐까지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교정적 정의까지도 알고 있어. 교정적 정의의 의미가 뭐야? 요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와도 어떤 선지와도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앞에 나오는 16번이랑도 연결이 되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하지. 국가가 뭐야? 소유 주체로서 분배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뭐야? 교정자로서 뭐야? 개입한다라는 거지. 그지? 어떻게? 그렇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취득이나 이전의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시하고 교정자로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부여된다라는 거. 교정의 원리에서도 획득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전에 자발적인 교환 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취득과 개개인들이 뭐 노동을 했거나 아니면 교환, 즉 자발적인 양도나 뭐 증여나 아니면 뭐 선물이나 뭐 이전 뭐 이렇게 해야지 교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어떤 것을 소유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와 단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A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소유물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노직과 관련된 영상에서 정리를 해 봤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들. 소유물은 이 소유물이 얘 건지 A 건지 아닌지는 뭘 살펴봐야 돼? 그렇지. 역사,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를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있는 C가 원래 이거를 가져가야 될 사람인데 얘가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A 것을 국가가 얘한테 돌려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C는 뭐야? 소유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지? 정당한 자신의 재화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부여된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또 선생님 강조하지. 국가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국가가 분배에 대한 분배의 권한이 있어서 분배에 대한 권한이 있어 C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로운 분배 원리를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잡는 게 뭐야? 그래서 그게 교정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노직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계속 선생님 노직은 너무 말장난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지의 대부분은 노직의 무슨 원리와 관련이냐면 바로 교정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공통점이네.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일단은 롤스는 뭐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 소유자가 자신이 노동하지 않은 소유물에 대해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받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직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렇지. 내가 굳이 노동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받았거나 이전받았거나 아니면 어때? 그렇지. 교정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만약에 원소유권자였다면은 소유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공과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거 둘 다입니다, 여러분들. 왜? 둘 다 이렇게 특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런 정의관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절차적 정의관이라고 하죠. 자, 근데 둘은 어떤 절차가 정의로워야 되는지와 관련돼서는 롤스와 노직이 달라. 일단은 그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말하는 절차는 뭐지? 그렇지. 분배의 원칙이 합의하는, 그렇지. 합의하는 과정, 즉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절차상 공정했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합의된 분배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면은 그럼 정의롭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절차적 정의관이고 그래서 분배의 과정상 합의 과정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제시를 하는 거야? 뭘 가정하는 거죠? 그렇지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는 거죠. 바로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야. 자, 정의로운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배 원칙을 세울 때 공정한 상황에서, 즉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공정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황에서 가상적인 상황에서 합의된 합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분배를 그렇지 할 수 있다. 이런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된 분배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죠. 다 이때의 절차는 무슨 절차? 그렇지,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 절차. 그러니까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죄 베일 합리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세우잖아. 그런데 이런 무죄의 베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언제만 가능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해, 불가능해? 무죄의 베일을 여러분들 쓸 수가 있나요? 현실 상황에서? 아니지.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 합의하는 이 과정은 언제야? 그렇지. 가상적인 상황에서만 된다라는 거 계속 선생님이 그렇지 개념 정리할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합의를 할 때는 어떻게? 그렇지.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라는 것도 쌤이 계속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가 만약에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를 제시했다라는 거 기억을 했다면, 자, 노직이 생각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야?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정당하지 않은지를 따지려면 뭘 봐? 그렇지. 과거의 역사를 봐. 그렇지. 1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소유의 역사적인 과정, 역사적인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거는 네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둘은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지만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자, 24번 노직.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자, 이게 뭡니까? 그렇지. 절차적 정의관이죠. 역사적 정의관이죠. 그런 점에서 정의는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이다. 비정형적이다. 여러분들 맞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개인의 소유 권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걸쳐 형성이 된다. 계속 역사적 정의관, 그 다음 비정형적 정의관. 이게 사실 노직의 가장 큰 노직의 분배 원리에 담긴 가장 큰 특징이 역사적 정의관이고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각자에게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된다. 이거는 다 맞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분배 원리는 어떤 비례에 따라야 돼? 그렇지. 땅에서 일한 만큼. 그렇지. 토지 측량할 때 필요한 그런 비례가 뭐죠? 그렇지. 적용해야 될 기하학적 비례죠. 자, 기하가 싫죠. 그렇지. 기하학이 왜 등장했어? 그렇지. 토지 측량하려고 생겨난 토지를 왜 측량하니? 그렇지. 일하고 나서 수확물을 나누기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기학이 아니라 기하학적 비례죠. 그죠? 자, 이 세 명 다 그렇지. 각자의 몫을 할당되어야 된다. 뭐야? 그렇지.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그렇지. 뭐야? 그렇지. 사유재산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어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된다. 이런 게 어렵잖아, 여러분들. 그지? 자, 이전은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노직이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스럽게 나오는 경우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무슨 원리? 그렇지. 교정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지. 교정은 언제? 그렇지. 재화가 어떤 식으로 분배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전될 때, 그렇지. 불법적인 취득이나 이전, 즉 부정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의 원리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만 의해서만 재화가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도둑질 같은 거 있지? 그지? 뭐 그렇게도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나쁘니까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노직 일단은 정형적인 정의 원칙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나쁜 거죠. 자, 왜 나빠? 그렇지,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분배가 되었는데 그 소유권을 다시 분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야기시키고 그러한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직이 차등의 원칙 비판하죠. 자, 비정형적인 정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정형적인 정의 원칙이 뭔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게 31번이고 이거는 거의 같은 문제거든. 볼게요. 이 둘 다 공통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권리는 그치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둘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됐냐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언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일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혹은 뭐 노직 같은 경우에도 취득과 이전, 특히 취득할 때는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하나밖에 없는 오아시스는 개인이 사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노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크의 단서라고 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분을 남겨둬라. 왜 여유분?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을 그런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때는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냐면 여기 이러한 단서가 있잖아. 그지? 자, 기본적으로 롤스와 노직은 무슨 주의자? 그렇지, 자유주의자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거는 뭐죠? 그죠? 분배할 때 적용돼야 될 차등의 원칙이죠. 혹은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자, 롤스 입장에서도 제한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선지의 포인트야.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언제만 그렇지. 이거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해? 그렇지. 기본적인 자유, 공정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더 중요한 거지. 이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다라는 그런 차등 원칙이라든지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둘은 자유주의다. 자유는 언제만? 자유를 위해서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자, 32번 정당한 소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자, 얘들아 봐라. 정당한 소유물 이꼴 소유권이야. 알았지? 정당한 소유물.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과거상의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오로지 모두 다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 말 같고 저것도 저 말 같고 하면은 여러분들 노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잘 보세요. 자,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때는 약간 노직이 노직이 말장난처럼 계속 선지가 나올 때는 항상 교정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지. 교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언제죠? 그렇지. 타인에게 침해가 되거나 뭐 강압이라든지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소유물의 재화의 분배는 어떤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개인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재화가 분배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물
있다는 거죠. 그런 소유물에서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도둑이 자유롭게, 그렇지, 다른 사람 물건, 그렇지, 뺏어 갔다면 그것은 원래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유로운 소유물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강조할게요. 자유롭게 이전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취득이든 이전이든 단서가 다 있잖아. 항상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자유롭게 취득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전될 수도 있어. 그런데 뭐도 해야 돼? 그렇지. 타인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즉 불법적인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묶여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고 해서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세는 재산권 침해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 돕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지? 자선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5. 자유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그죠? 제한될 수 있죠. 항상 묶인다 그랬지, 선생님이. 취득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전의 자유는 무와 계속 같이. 이거는 계속 꼭 필수적인 요건이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그런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이게 노직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라는 것만 강조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데 잘 기억을 하세요. 누구도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했죠. 그렇지? 사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7번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로 아니죠. 어떤 분배 원리에 따라야 돼? 그렇지.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사유권은 차등의 원칙이 아닌 평등한 자유 원칙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렇지. 사유권은 뭐예요? 사유재산권은 뭡니까?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리. 그렇지. 이런 식이지. 그지? 이런 식이 뭡니까? 그렇지? 평등한 자유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되는 거죠. 노직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그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노직이 정형적 원리를 주장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분배. 원하는 방식, 원하는 분배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분배하게 된다는 원하는 분배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재분배하게 되고 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지. 노직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만 이거 앞에 했던 거죠. X죠. 노동하지 않아도 그렇지. 이전이나 증여에 의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가 되죠.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자, 이게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하면 그렇지. 사유재산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유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노직뿐만이 아니라 롤수도 기본적인 자유죠. 자, 기본적인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혹은 더 큰 자유를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누구 거야? 그치, 개인 거죠. 5죠. 자발적으로 양도된 제하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자유만 다 되는 거, 자유롭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자유롭다고 해서 다 정의로운 거 아니야. 그렇지? 단서 계속 붙여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롤스는 사회를 뭐야? 그렇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 그렇지. 그러니까 공유 자산이라는 게 생겨나잖아. 그지? 그런데 노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간이 어때? 자발적인 교환 체제로 그렇지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분배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은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